페이슬립입니다. 많이들 궁금하실 건데 저희 페이슬립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직종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호주의 이런 이제 급여 형태는 주급이 많아요. 본인의 연금에 대해서는 이제 슈퍼라고 하죠. 이거는 회사에서 지불을 해줍니다. 그리고 페이슬립을 보면 다 이제 애니얼 리브 몇 시간, 퍼스널 리브 몇 시간 이렇게 다 측정이 됩니다. 매번 주급을 받을 때마다 시간이 쌓이고요. 하루 근무 시간이 만약에 7.5시간이면 이 애니얼 리브나 퍼스널 리브가 7.5시간 이상에 쌓였을 때, 그러니까 하루치 이상에 쌓였을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애니얼 리브는 한국의 연차 같은 개념이죠. 그리고 퍼스널 리브는 개인 사유로 인해서 휴무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건데 뭐 아프거나 뭐 사고가 나거나 이런 경우에 쓸 수가 있습니다. 애니얼 리브를 사용하실 때는 전날에 통보를 하는 게 아니고요. 슈퍼바이저에게 보고를 하셔야 하고 펌펌을 받아야 합니다. 휴가나 어디 다른 계획이 있으실 때 미리미리 예약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급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자면 각 회사마다 차이는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제가 있었던 김피 소공장은 레벨제였거든요. 그래서 패커, 뭐 슬라이서, 보너 상관없이 다 레벨제였습니다. 슈퍼바이저가 본인 능력을 계속 평가를 하면서 급여를 올려주는 시스템이었어요. 일반 워커들은 레벨 1부터 시작을 해서 레벨 5가 마지막이었고요. 그리고 슈퍼바이저가 레벨 6였고 스텝업이 될 때마다 급여는 시급이 한 1불에서 2불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부분이고, 그리고 오버타임을 하고 싶으시면 신청하실 수 있어요. 만약에 오버타임이 필요한 상황이다 라고 하면은 이제 회사에서 승인을 해주죠. 그렇게 해서 일을 계속 하시면서 모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본인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지만 일을 어떻게 하는지는 다 보고 있어요. 특히 슈퍼바이저 같은 경우는 다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게으르게 일을 하거나 아니면 실수가 많거나 업무 능력이 많이 떨어지거나 이런 부분을 다 체크를 합니다. 김피 소공장은 레벨제였고 다른 소공장은 또 이제 파트별로 달라요. 패커, 슬라이서, 보너 다 급여가 다른데 슈퍼바이저 제외하고 일반 워커들 중에서는 보너가 시급을 제일 많이 받고요.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시급이 정말 셉니다. 패커는 보통 25불에서 한 30불 사이고 슬라이서가 30에서 35불 사이고요. 보너가 한 35불에서 40불 사이로 보시면 될 거예요. 제가 첨부한 페이슬립을 보시면 급여 차이가 조금 나는 거 보실 수 있는데 이게 제가 캐주얼에서 풀타임으로 바꾸면서 그리고 이제 스텝업을 해서 급여가 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시간으로 치면은 뭐 1불, 2불 이런 차이인데 하루에 7, 8시간을 근무를 하잖아요. 이게 일주일에 모이고 그럼 급여 차이가 꽤 납니다. 그래서 공장 일을 하시면서 돈 욕심이 좀 있거나 그러시면 본인 기술을 계속 향상시켜서 스텝업을 하시길 바랍니다. 6번째, 차별인데요. 조금 민감한 부분일 수 있죠.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차별은 어딜 가나 있습니다. 호주만 그런 게 아니라 심지어 한국도 그런 차별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좀 받아들여야 하세요. 호주 와서 어떤 인종차별을 당하면 정말 당황을 해요. 길 가다가도 차별을 당할 수 있고 운전을 하다가도 차별 당할 수 있고 일을 하다가도 당할 수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직업, 나이 다 불문하고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는 해프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하실 거고, 직장 내에서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싸우지 마시고요. 바로 오피스에 보고를 하십시오. 본인의 헤드 슈퍼바이저나 HR팀에 바로 이제 리포트를 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그 회사 측에서 그들의 규정 방침에 따라서 진행을 할 겁니다. 절대 상대방과 직접적으로 싸우지는 마세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불리한 거는 저희 쪽이더라고요. 왜냐면 일단 언어도 소통이 100%가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추후에 어떤 또 다른 비자를 준비 중이라면은 괜히 그런 트러블 만들어서 이제 문제를 커지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회사에 보고를 하십시오. 모든 회사의 규정에는 이제 레이시즘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어요. 직장 내에서 그런 차별, 따돌림, 괴롭힘, 언어 폭력 이런 것들은 절대 안 되는 걸로, 그러니까 보고를 하셔서 상대방이 워닝을 받거나 어떤 정직을 받거나 이렇게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의 경우는 호주 사람들이 장난으로라도 이렇게 인종차별을 할 때가 간혹 있어요. 그들 입장에서는 몇 번 받고 말도 걸고 싶고 아니면 그냥 장난치고 싶거나, 그래서 좀 제가 불편하게 느끼는 그런 농담을 하거나 장난을 치거나 이렇게 할 때 처음에는 좀 정색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저도 그들의 문화를 접하고 듣고 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저는 이제 맞받아쳤거든요. 상대방이 먼저 장난식으로라도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면 똑같이 갚아줬습니다. 그런 차별을 당했을 때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싸우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저는 후자를 택한 거죠. 근데 다만 그 싸우는 게 이렇게 싸우고 하는 게 아니라 맞받아치면서 너만 할 줄 알아? 나도 할 줄 안다. 이렇게. 그럼 상대방도 당황을 합니다. 그러면서 장난이잖아, 오버하지 마,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도 장난이야, 똑같이 해준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몇 번 반복이 되면 쟤는 본인 의사를 표현을 하는 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잘 하질 않아요. 만약에 상대방이 좀 센 멘트를 쳤다, 저는 똑같이 했습니다. F워드를 섞어서 할 때도 있었고 그 외의 방법도 있었는데, 본인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하시고 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먼저 다가오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들이 인종차별을 이렇게 하는구나, 언어차별을 이렇게 하는구나, 이거를 받아들이시고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을 끌고 가시면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사람들 10명 중에 7명, 8명은 친구가 됩니다. 이게 좀 아이러니한데, 말 거는 것도 관심이 있어야지 말을 거는 거잖아요. 여기 애들은 다 그렇진 않은데,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장난을 치면서 가까워지더라고요. 물론 본인들끼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한테 좀 그게 더 과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생각이 잘 바뀐 애들은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이게 잘못된 거구나 라는 거를 늦게라도 깨달아요. 상대방이 너 이게 잘못된 거야, 너도 기분 나쁘지? 그러니까 하지 마, 이렇게 하면은 그런 반응을 보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얘한테 다음부터 이러지 말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는 더 친근하게 다가와요. 먼저 말도 걸고, 나는 너가 그런 멘트에 기분 나빠하고 좀 속상해할 줄 몰랐어, 사과할게, 우리 친구 맞지? 이렇게 바뀌어요. 혹시라도 호주 인종차별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조금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일들도 있지만 실제로는 좋은 사람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도 그런 외국인들 왔을 때 차별하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아닌 사람이 훨씬 많잖아요. 호주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나쁜 사람들은 정말 극소수고요. 좋은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인종차별에 대해서는 본인 의사만 정확히 전달을 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7번째, 언어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농장에서 일할 때보다 공장에서 일할 때 그 사용하는 언어 난이도가 좀 더 높습니다. 하지만 호주 대부분의 농장 공장에 호주인들만 있는 곳은 거의 없어요. 한국, 일본, 중국, 대만, 필리핀, 베트남, 그리고 브라질, 남미, 유럽 쪽, 그리고 이제 솔로몬도 있을 거고, 그런 그 외에 아일랜드 친구들도 있는데 정말 많은 나라에서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영어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영어 소통이 어느 정도 되면 그만큼 본인에게는 많이 유리하긴 해요. 특히나 이제 스텝업을 하고 싶을 때, 다른 상위 포지션으로 지원을 할 때 엄청나게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본인 생각을 정말 표명을 해야 될 경우에 본인이 영어를 잘 못하면 불이익이 생길 수는 있겠죠. 그러니 본인 앞가림을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농장 공장 일과 관계없이 영어 공부는 어느 정도는 하시는 게 좋아요. 드라마를 보면서 섀도우 복싱을 할 수도 있고, 유튜브를 보면서 공부를 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IELTS 공부를 하시던지 어떤 쪽으로라도 공부를 하시면 도움은 분명히 될 거예요.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부족할 수 있는데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겠고요. 제가 틀렸다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제가 호주에서 5년 동안 있으면서 일을 하고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제 생각이니까요. 호주에 관심이 있고 또 소공장에 관심이 있고 궁금하신 분들께 이 영상이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